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 TV입니다. 시사 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한일 지소미아 파기, 조국 일병 구하기용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걸 파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와대는 22일 오후에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요, 이 협정을 연장할 것인지 파기할 것인지 이걸 논의한 결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항일 의지, 이걸 재확인한 것일까요? 아니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그런 여론의 공세를 일본 쪽으로 돌리자는 그런 작전일까요? 조 후보자는 요즘 온갖 의혹에 휩싸여 있죠. 청와대 측은 끝까지 간다, 청문회 간다, 뭐 이렇게 이제 자신감을 보입니다만은 속으로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뿐만 아니고 여당까지 나서서 조국 수호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심지어 경기도의 그 이재정 교육감까지 엄호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조일병 구하기를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도덕적 측면에서는 조 후보 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지소미아 파기의 동인, 그건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 의지를 재확인하는 거냐, 아니면 조국 일병 구하기냐, 뭐 이런데, 설마 조국 일병 구하기 때문에 이 안보 이슈까지 동원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했다면요, 그 엄청나게 몰려올 후폭풍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겁니다. 책임질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소미아 파기가 일본에 대한 우리의 압박 수단이 되기는 하는 겁니까? 일본이 그걸 압박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그게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보 취약국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나라죠, 이 안보란 측면에서는. 그런데 안보 취약국에서 그보다 훨씬 여유가 있는 나라를 향해서 안보 이슈를 가지고 압박을 가한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소미아가요, 우리가 뭐 일본에게 대단히 어떤 뭐 은혜를 베푸는 거 아니죠. 군사정보보호협정에는 서로 그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예,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협정의 실리, 이 측면에서 보자면 아마도 우리가 더 이익이 되는 그런 협정일 겁니다. 왜? 우리가 일본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탈북자를 통해서 얻는 정보, 또 북한하고 중국하고 사이 국경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는 정보, 이 정도겠죠. 근데 이제 일본의 경우는 보면 최첨단 정보 수집 수단, 이걸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정찰 정보를 주로. 어떤 거냐? 정보 수집 위성이 이제 일본은 5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km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 경보기 17대, P3와 P1 등 해상 초계기 110여 대 등 이렇게 다양한 정보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쪽에서 더 이 고급 정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정보는 아주 생생한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이 최첨단 수단을 통한 그런 정보는 아주 고급 정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그 혜택을 받는 겁니다. 예, 그냥 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한일 지소미아는요,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제, 이것을 이제 유지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에 미국이 구원했고 또 중재했고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협상으로 체결이 됐죠. 한일 지소미아. 그런데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그 감정, 반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오래 끌었습니다. 2012년에 사실상 그 체결 단계까지 가가지고 사실은 서명식 50분을 앞두고 밀실 추진했다, 이렇게 해서 그 무산이 돼버렸죠. 그때 조세영 지금 외교부 제1차관인데 당시에 외교부 동북아 국장, 이분이
밀실 추진했다는 그 이유로 해서 보직에서 해임됐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국은 2016년에 와서 이게 체결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2번이나 연장이 됐어요. 그건 문재인 정부가 이것도 필요하다. 그 인정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 대신에 다른 적이 필요해진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다른 적으로 지목되고 선택될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한반도 주변에서 보더라도 일본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을 주적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동안은 한일 지소미아,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제 잘 작동되고 전혀 문제될 게 없었죠.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북한 친화 정책, 중국 경도 정책이랄까 그런 노선 이렇게 되니까 자연 일본하고는 거리를 둘 필요가 생겼고 심지어 미국하고 그 한미 동맹 체제 여기에서도 적당히 느슨하게 운영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중립에 서겠다는 이런 자세가 된 겁니다. 그 단적인 예가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그해 10월에 그때 물론 이제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심하게 압박을 가한 데 대해서 그 해결책으로서 이제 제시했던 거지만은 우리가 3가지 중국에 대해서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3불 혹은 3 no 뭐 이거 약속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 이 사드 추가 배치 않는다. 둘째, 미국 주도의 MD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체계죠. 여기에 가입하지 않는다. 셋째, 한미일 군사 동맹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그건 약속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중국은 그걸 약속이라고 이미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압박을 가하니까 그 약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하고 이 동맹관계 그걸 뭐 강화한다. 그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동으로서 한미 간의 그 동맹관계를 강화할 수는 더 강구할 수는 없는 거죠. 일본은 가능하면 멀리 밀어내야죠. 그 지난번 그 8.15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이 한 말도 그거 아닙니까? 해양 국가들하고 이 대륙 국가들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겠다. 동맹은 미국하고인데 우리가 미국하고 군사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데 우리가 중간에서 그러면 미국하고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대륙 국가에 대해서 해양 국가의 전초 기지가 되겠다. 뭐 이렇게 말하면 그건 이해가 되지만 교량 역할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 편도 안 들겠다. 그럼 이쪽 동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요. 사실 이 지소미아 이걸 가지고 뭐 일본의 수출 규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된다고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일본이 그걸 뭐 그렇게 그 지소미아 폐기하는 걸 가지고 수출 규제 문제 그걸 완화를 생각하겠습니까? 협상거리가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런데도 왜 이렇게 우리가 강수를 두느냐. 이참에 이걸 핑계로 지소미아 관계를 해소해버리겠다는 거죠. 일본하고 그 안보로 엮인 그 관계만은 적어도 청산해버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의 이 전략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관계에서도 아마 장기적으로 어떤 구상이 있겠죠. 동맹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뭐 청와대 측은 이와 관련해서 적어도 한일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 동맹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혀 영향을 안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은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요. 과연 그럴까요? 그동안에도 제 생각에는 한미 동맹은 심하게 흔들려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신의를 지키지 않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과 군사적 동맹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으면서 교량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느 편도 안 들겠다. 그럼 나중에 그 논리적 연장선상에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미 동맹도 해체가 돼야죠. 그런 식으로 끌고 가려는 건지도 모르죠. 예. 그리고 뭐 이 일본하고 이 문제 가지고 소통하는 그 같은 동시간대에 미국하고도 소통을 하고 이래서 일본과의 우리의 관계를 미국도 같이 공유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 충분히 이해한다고 한다.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이해해요?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이 한일 이 관계에 있어서는 엄정 중립을 지킬 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한미 관계 이 동맹체제는 앞으로도 계속 굳건히 갖고 가겠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지금 일본하고 얼마나 결속되어 있습니까? 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그 핵심 세력은 미국하고 일본이죠. 우리는 미국이 계속 거기 참여하기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능하면 벗어나 있고, 뭐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중국을 배제하는 그런 전략이라면 우리는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도 중국의 1대1로 정책에는 또 아주 호감을 보이고 적극적인 그런 관심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한미 동맹 관계가 계속 강력히 유지될 것이라고요? 그건 우리 희망이죠. 그 다음에 한일 간의 갈등에서 미국이 엄정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요? 그건 우리 희망이죠. 제가 생각기로 이거 정말 약간이라도 삐끗 잘못 다루면요, 한미 동맹 체제 자체도 엄청스러운 데미지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거 각오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는 어쩌면 각오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다시 오늘 그 말씀드려서 이 한일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문 대통령의 항일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항일을 하겠다고, 일본에 대해서 저항하겠다고, 그런 방식으로 저항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게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 아닙니까? 일본을 당당히 이겨내야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조국 구하기라면 포기하십시오. 그래서 조국 구해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조국 후보자 절대로 이제는 구해지지 않습니다. 왜? 이미 국민들의 뇌리 속에 부도덕한 인사로 완전히 각인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이제 법에서 그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고 걸핏하면 법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법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괜히 이런 걸 가지고 말이지 조국 구하게 한다든지 조일병 구하게 한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말고, 또 이걸 가지고 이번 참에 항일, 일본에 대한 저항 그런 계기로 삼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요. 당당한 나라, 우리도 세계에서 그래도 행세계나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 당당하게 대응해야죠. 당당하게 대처하고 어른스럽게.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이기는 것은 먼 훗날 우리가 열심히 해가면 언젠가는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고 일본을 능가해 있겠죠. 당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을 이기겠다? 이거는 옳은 전략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